네, 신년 특집 전라도 천년야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전라도의 혁명가들 오늘이 마지막 순서네요. 우리 땅 걷기 모임 신정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예. 서울 효창공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고요? 네. 1946년 7월 6일 10시 효창공원에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네.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30만 명쯤 되니까 5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그렇네요. 왜 네. 모였느냐?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 백정기, 네. 이봉창, 윤봉길 세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가지고 효창공원에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네. 그래서 태고사회부터 거기까지 걸어와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네 분의 묘를 해놓고 세 분을 모셨잖아요. 네. 윤봉길, 그다음에 해금 일사 사건의 이봉창, 그다음에 백정기, 네. 백정기 쿠파 백정기 선생이 바로 정읍 사람입니다. 네. 정읍 사람. 이 백정기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래서 좀 그렇죠. 나눠봐야 될 텐데,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뭐 부안 출신이다, 정읍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부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태어나기는 부안에서 네. 태어나 가지고 지금 생가터가 있죠. 음. 그리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데가 바로 영원면이에요. 아, 정읍 영원면. 영원면. 바로 그곳에서 네. 사실 멀지는 않아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정읍과 말하자면 부안의 경계죠. 거기.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 어떤 자료를 보면 부안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정읍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활동했던 네. 데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데는 사실은 또 음. 이게 중국이잖아요.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그렇죠. 하셨고. 네. 네. 도쿄도 갔었고 네. 뭐 러시아도 갔었고 정말로 대단하게 여기저기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쿠파 네. 백정기 선생입니다. 어쨌든 뭐 태어나시기는 부안에서 태어나셨고 예. 성장은 이제 정읍에서 예. 네, 하셨고 이 3.1운동 때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어요. 네, 만세운동.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귀동냥으로 한문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중국으로 갔죠. 네. 예. 아니 그러면 이때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3.1운동 3.1운동 때 그러니까 1919년이니까 네. 지금 몇 년생으로 돼 있냐? 백정기 선생이 그러니까 뭐 4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36년이 40살이니까. 네. 그러면은 네, 21 서너. 20대 초반. 그렇죠. 네. 아주 그냥 혈기방장하던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읍에서 성장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네. 그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뛰어든 것이죠. 네. 고향에서 이제 3.1 만세운동은 이제 조직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예.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이제 홍콩 의거 때 이 예. 백정기 의사도 같이 한다고요? 백정기 의사도 다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먼저 그 출입증을 기다리다가 출입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의 그 도움을 받았던 윤봉길이가 먼저 투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회가 그때였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 하고 결국은 기다렸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라는 것이 출입증만 빨리 나왔더라면은 어쩌면은 백정기 선생이 먼저 폭탄을 투척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와 백정기 의사가 이제 같은 조직에서 뭐 했었던 것은 그렇진 아닌 않아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백정기 그 선생을 잘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의사를 백정기는 뭐 그 당시는 같이 그 활동을 했었어요. 네. 나중에 그 폭탄을 준비했던 것도 김구 선생이 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결국 6.3정 사건에 가져가는데 네. 이게 구파 백정기 의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백범 김구 계열하고 네. 그리고 또 김일성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가운데에 네. 얘가 바로 무정부주 계열 아나키스트. 네. 그게 백정기 선생이 그 아나키스트 계열이거든요. 이혜영이나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혜영 선생. 네. 나중에 동생이 초대 부통령을 했었잖아요. 네, 이시영. 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나키스트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나키스트들은 양쪽에서 그 말하자면 등한시되다가 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한국 근현대사의 또 사실 아픈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네. 신채호 선생이 국적을 찾은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홍콩 의거가 윤봉길 의사 계열 쪽에서도 예, 예. 준비를 했었고 백정기 의사도 준비를 했다가 일단 윤봉길 의사가 먼저 그렇죠. 네,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정기 의사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그 의미가 독립운동의 어떤 의미들이 확산이 됐던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네. 아무래도 6.3정 의거. 6.3정 사건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일어났었던 네. 그 다음에 일어났었던 그 6.3정 사건인데 1933년 3월 17일 그러니까 중국 주재 그 아리요시라는 대사가 중국의 군벌들하고 그 말하자면은 그 만찬을 베푼다는 네. 6.3정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모였었는데 8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거기를 가서 누가 투척할 것인가 하는데 다 하겠다고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가면 죽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윤봉길은 대부분. 네. 그냥 사형당했고 네. 그 자리에서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무기징역이거나 결국은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서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네.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갈 것인지 10개를 네.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따면 U자를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뽑았는데 다 빈탕이었는데 네. 백정기 의사가 뽑은 것이 U자를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강원 선생이 있다가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정말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로 온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냥 나 아버지가 아프다거니 내가 몸이 아프다거니 서로 빠질 것인데 서로 하겠다는 그 의기 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진기한 그 제비뽑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네. 그거를 이제 기획하는 과정에서 서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겠다, 사지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다투다가 결국은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되뽑기를 했었던. 그렇죠. 네. 정말로 오늘날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나라에 대한 충정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가는 거지 않거든요. 네. 자기 목숨 누가 내놓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제비뽑기를 거쳐서 이제 6.3정 의거를 계획하는데 예. 이게 그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김구 선생이 준 것을 폭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투척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밀정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미리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다려 있다가 그냥 붙잡혔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허허 하면서 딱 껄껄 웃더니 너희들이 굉장히 날래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은 너희들과 함께 여기에서 그냥 불길로 산화됐을 것인데 안타깝다 하고 붙잡혀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일본으로 나가사키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체포 직후에 찍은 걸로 추정되는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강원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원삼용 씨하고 네. 원삼정 씨든가 그분하고 바로 백정기 선생하고 세 사람이 해가지고 다 무기징역을 받죠. 네. 근데 그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에 백정기 의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볼 수가 남자답게 있는데. 생겼죠. 네. 네. 근데 그 6.3정 의거가 결국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앞서 이제 밀정의 예. 밀고로 예. 거사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가 밀고를 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인을 했다고도 해요.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모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저는 그 백정기 선생의 그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정말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독립운동가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걸 보더니 그리고 식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어느 날 딱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고기하고 만두를 많이 가지고 오겠다.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오겠다 하고 나갔어요. 오후에
그냥 고기하고 만두를 많이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내가 푸죽간에 가가지고 나 보고 나를 믿고 내가 나중에 갚을 것이니까 네. 예, 우리 동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고기를 좀 많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준다고 어디를 딱 바라보더니 그러면 이왕이면 만두까지 살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료들이 나눠 먹었다는데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독립운동가 김두봉의 집을 가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 그냥 겨울인데 옷을 벌거벗고 그냥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두루마기 빼놓고는 전부 다 벗어줘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주고 와가지고 그때 추위에 감기가 걸린 것이 폐결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백정기 선생이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재미나는 이게 그러한 것들이 일화가 정말로 많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백정기 의사의 평소의 품성이랄까요? 예.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애민 정신 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렇죠. 대목인 것 같아요. 인간에 네. 대한 애정 음.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백정기 의사가 이제 6.3정 의거가 있기 전에도 민족 반역자라든지 친일파, 예. 또 밀정을 색출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백정기 선생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상해에서 어디까지 수만 킬로를 걸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걸어가고 아주 하여간에 대단했던 일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정기 선생인데 백정기 선생을 사실은 드라마로 만들거나 다큐로 만들어 가지고 네. 널리 알려야 하거든요. 음.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백정기 선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모르죠. 잘 알려져 있지 안타까워요.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 3.1절이나 8.15 같은 경우 또 저한테 지역 언론의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친일파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친일파도 친일파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 엄청난 역할을 했었고 효창공원에 가봐라. 그걸 가보지 않고 우리는 꼭 그 부끄러운 역사만 자꾸 들먹이고 있으면은 네. 우리가 정말로 대단했던 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누가 대체 우리가 알립니까? 네. 예,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도 좀 같이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예.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조명이 되고 있지 않은 예. 좀 그런 현실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백정기 기념관이 영암면에 세워졌어요. 네. 그분이 이제 살았던 곳에 세워졌는데 가서 보면은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백정기 선생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건 그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이봉창 의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예. 그 의거 시도 자체가 갖는 이제 의미 예.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 바로 이제 윤봉길 의사가 했었던 것이 1932년이잖아요. 네. 4월 달이었었고 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6.3정 사건 그 대단했던 그 사건을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굉장히 큰 의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실패한 혁명이 아니고 실패한 모사지만 사실은 실패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네. 것을 의의를 지니는 것이 바로 6.3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불을 일으키는 불꽃이 된 셈이죠. 네. 그렇죠. 반일민족주의 또 독립투쟁 예. 이런 부분들의 항쟁에 불을 붙였던 예. 그런 의거였는데 일본 경찰에 이제 체포된 이후의 행적도 좀 전해지나요? 네. 일본에서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끌려가 가지고 나가사키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40세로 193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40세 사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젊은 나이잖아요. 네. 자기 평생을 바쳐서 독립을 위해서 참 헌신했었던 자기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다른 조그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네. 정작 우리 지역 사람들도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김구 선생에 의해서 이제 46년 7월에 예. 그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사무사장이 국민장으로 이제 치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쨌든 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예. 조명이 됐었는데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이게 좀 잊혀진 것 같거든요. 왜 그냐면은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김구 선생 엄청난 민족적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력 속에서 이승만과 하다가 48년에 이제 김구 선생 돌아가시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 그 당시에 그걸 후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점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이승만 계열 그쪽 사람들도 사실은 무정부주는 별로 달갑게 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윤봉길이나 이봉창은 굉장히 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반면에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백정기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잊혀진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이 그렇죠. 지도했던 한인 애국단 출신이 윤봉길, 이봉창 예. 의사라고 하면 예. 이제 백정기 의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 아나키스트 예. 말씀하셨죠. 사실 지배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무정부가 네. 아닌데 그렇게 여기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게 여겨지기도 했었고. 네. 자, 지역에서라도 제대로 좀 조명이 돼야 될 텐데 예. 이게 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백정기 의사로 없어요. 조명하기 위한. 네. 없습니다. 사실 정읍에서라도 정읍의 학생들한테 사실 어디 다른 데 데려갈 것 없어요. 그냥 효창공원에 가가지고 지금 그 안중근 의사의 묘는 없잖아요. 네. 옆에 저 예비로 만들어 놨지만 거기 가가지고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세 사람만 딱 보더라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우리가 서울에 갈 때 한 번씩 전북에 있는 사람들 네. 꼭 한번 효창공원에 가는 것만도 어떤 백정기 의사를 오늘날에 되살리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라북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김성수, 서정주 뭐 이런 친일파들 친일파만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백정기 의사 같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한 역할을 했고 또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제가 90년대부터 네.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네. 별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최근에 만화가 윤서인 씨 망언 예. 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뭐 대충 살았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좀 조명하지 못하고 했었던 후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동학의 네. 후손들이나 동학 지도자들이나 그 독립운동가들 후손들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디에 제대로 발붙일 데가 없고 그런데 친일파들이나 또는 한말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잘 배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직에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중추적인 곳에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역사라는 것이 조태일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아주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걸려가지고 옥고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조태일 시인인데 조태일 시인의 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녹두장군의 전봉준의 초상화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저분이 바로 너희 할아버지다. 피를 이어받은 너희 할아버지도 있지만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할아버지는 바로 저분이다. 왜 역사 속의 인물이 중요한가? 그 짧은 시에서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왜 백정기나 윤봉길이나 이봉창, 김구 그런 분들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시기죠. 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 남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전라도의 혁명가들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뭐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놀거든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서늘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 그 대단했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참 땅이 높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분들의 피와 땀 그것이 소금이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분들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네, 신년 특집 전라도 천년야사 전라도의 혁명가들 우리 땅 걷기 모임 신정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